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본적인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 발전기가 나왔는데요. 이 직류 발전기 그림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류라 하면은 지금 여기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이 위쪽 저 플러스 쪽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방향 쪽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건 다 직류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류라는 것은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류로 알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다 직류가 되겠습니다. 자, 직류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직류가 예를 들어서 예,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전기에서는 이게 시간이 됩니다. 이쪽은 시간이 되고 여기는 뭐 전류라든가 혹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된 것도 직류가 되고 또는 뭐 파형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직류입니다. 물론 완전한 직류는 아니죠. 또는 뭐 이렇게 된 직류도 있죠. 이렇게 된 직류도 있고. 근데 원래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교류를 그림을 보면은 교류가 원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된 건데 이 파형을 위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완전한 직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방송으로 듣는다든가 어떤 소리로 바꾸면은 이렇게 그 하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음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직선이 돼야 완전한 직류가 되는데 이렇게 된 파형을 이런 직류를 갖다가 이런 직류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만드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커뮤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커뮤테이터는 정류자를 얘기해. 우리말로 하면 정류를 시키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우리가 정류라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를 정류라 합니다. 근데 그 정류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류자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커뮤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류자 편이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한 16개, 20개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이 편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류자 편이 여기선 두 개만 있는데 보통 16개, 20개, 24개, 36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숫자가 많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교류를 갖다가 이런 완전한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지금 자석입니다. 이거는 물론 영구 자석일 수도 있고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 전자석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자석입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고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이동을 하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력선이 존재하는 이 내부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기를 자기장이라 그러죠. 자기장 또는 자기장이라 그럽니다. 요 자기장 안에 이런 빨간 지금 요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을 여기서 이제 이 방향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거는 뭐가 돌려준다 그랬죠? 수력 발전소에서는 수차가 돌려줍니다. 수차가 이제 물의 낙차에 의해서 돌아가면은 그 수차의 축을 갖다가 여기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수차가 돌면 이것도 돌겠죠. 화력이나 원자력에서는 물을 끓입니다. 보일러를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 날개를 쳐서 터빈이 돌아가면은 그 터빈의 축을 갖다 여기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게 역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발전기가 발전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코일이 이제 물론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코일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림상으로
간단하게 한 개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파란 게 브러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브러쉬. 물론 여기는 이 그림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 정류자 편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물체인데 실제로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물체인데 뭐 떨어져 있다는 말보다는 별개의 물체인데 딱 붙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 정류자편은 계속 회전을 합니다. 요 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은 여기서 이 코일에서 발생된 전류를 갖다가 밖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전구를 켜야 되는데 이게 딱 이게 붙어 있으면은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의 물체인데 마찰을 가지겠지만 요 빨간 이 정류자편은 돌아가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브러쉬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 마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생긴 전류가 코일에서 생긴 전류가 정류자편을 통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브러쉬는 아주 견고한 그런 물체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찰을 계속하면 다 닳아버리겠죠. 그래서 원래 직류기를 사용하면은 밑에 보면은 까만 가루가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 까만 가루가 뭐냐면은 이 브러쉬의 이 마찰에서 떨어지는 가루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브러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코일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갖다가 외부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브러쉬. 이 브러쉬의 역할은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이걸 브러쉬라고 얘기합니다. 정류자는 정류를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직류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 N극 S극을 갖다가 계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계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돌아가는 요 코일, 전기를 만드는 여기를 전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자 또는 아마추어라 그래요.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뭐죠? 정류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계자 1번, 전기자 2번, 정류자 3번. 요 세 개가 직류기의 3요소입니다. 직류기의 3요소.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직류 발전기는 발전을 할 수 있고 직류 전동기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즉 계자 N극 S극을 만드는 이 계자가 있어서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돌아가면은 코일이 움직이면 이 코일에 전기가 발생돼요. 그리고 이 발생돼서 나오는 이 전기가 처음에는 교류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직류로 바꿔주는 이 정류자가 없으면은 역시 또 직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래 교류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가 만들어진 거는 교류 발전기인데 여기에 정류자가 있으면은 직류 발전기가 되는 거고 정류자를 안 붙여 놓으면은 그냥 교류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에서 정류자를 붙여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요런 파형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고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직류 발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패러데이가 발견했다. 1831년에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패러데이가 뭘 발견했냐면요.
어, 전기회로의 일부 도체와 자속이 상호 운동을 하면은 도체가 자석을 자를 때 저 전기회로에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랬어요. 유기된다는 것은 이제 유도된다 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고, 기전력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전력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기전력은 뭐 저도 한자를 잘 못 씁니다만, 이런 이게 기자입니다. 일어날 기자예요. 전력은 이제 알고 있는 전력인데, 전력을 일으킨다. 기전력이라 그럽니다. 전기가 생기는 걸 기전력이라. 그럼 기전력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가 발생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기전력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통 대학교재에서는 EMF라 그래요. EMF라고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유기된다.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는 EMF가 유기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E는 일렉트로 그러면은 뭐 전자적인 이런 의미죠. M은 모티브, 국어 시간에 배우던 모티브입니다. 동기. F는 포스,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만들어진 뭐 동기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기전력. 우리말이 참 적당하지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 대학교재에서는 그냥 EMF라고도 얘기합니다. EMF 이렇게 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기전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자, 기전력을 보고 전자유도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상기하게 됩니다. 인덕션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인덕터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유도라는 뜻입니다. 유도된다. 유도. 어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게 코일입니다. 코일인데 여기 지금 전류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원래 전류가 없는 코일이에요. 전류 없는 코일인데 전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 페러데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전자석을 갖다 놓고 전자석이 그냥 자석입니다. 물론 전자석도 상관이 없어요. 자석을 갖다 놓고 코일 위에다 가만 뒀어요. 그랬더니 가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이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일을 갖다가 자석을 갖다가 가까이 이 코일에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 했더니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까이 왔을 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면은 멀리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가까이 왔을 때 이 방향이면은 자석을 멀리 반대 방향으로 보냈을 때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이상한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한 걸 몰랐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면서 이걸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전동기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응용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요걸 뭐냐면 전자유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이 코일을 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도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석을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그러면 가까이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극하고 S극이 있는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을 여기에 가만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뭐 몇 개인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게 5개가 나오고 있어요. 5개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3개만 요 도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2개는 밖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2개도 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도체가 참 이 무생물이지만 이런 성질이 있어요. 분명히 3개만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력선이 갑자기 5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도체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은 빨리 원래 세 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 세 개로 만들려고 하는 성질. 그러면은 두 개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 보면은 여기에 자석이 생길 때 아까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만약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이 N극이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쪽으로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리면은 여기가 N극이 될 거라고요. 이런 경우는 여기가 N극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N극이 바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래 세 개의 자력선이 통과를 하는데 5개가 되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시켜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돈다면은 이렇게 돈다고 오른손을 한번 감아 보세요. 이쪽에다 4개 손가락을 감으면은 이쪽으로 N극이 생기겠죠. 이쪽 뒤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5개가 생기는데 2개 생긴 만큼의 자력선을 얘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2개가 이쪽으로 생기면 이쪽 내려오는 거 2개하고 얘가 만든 2개하고 합쳐서 2개가 서로 소멸돼 버려서 없어지겠죠. 그럼 3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도체는 요 3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전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셨으면은 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석을 반대로 뒤로 멀리 갔다 그래 봅시다.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3개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멀리 갔더니 요 1개만 요 도체 안으로 들어오고 2개도 밖으로 나갔다 그래 봐요. 그러면 이 도체는 3개인데 갑자기 왜 1개만 들어오지 하고는 빨리 이쪽으로 더 들어오게 3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쪽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듭니다. 그럼 이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갖다 일로 4개를 이쪽으로 방향으로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되면서 요 2개 없어진 만큼을 자력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쪽으로 돌면서 이때 바로 이 자력선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전력이 이쪽으로도 생겼다가 이쪽으로도 생겼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이 이렇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 페르디라는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여주면은 기전력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르디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기전력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설명한 요거를 자세하게 찾아낸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렌츠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요 설명한 자세한 요 내용을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렌츠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요 생긴 게 이걸 뭐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라 그랬죠. 기전력이 없던 것이 생겼어요.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요. 유도 기전력. 기전력 중에서도.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만드는 공식을 이 페러데이가 만들어 놨어요. 공식을요.